안녕하세요. 은행들의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내부 통제가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왜 저럴까요?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결국에는 실적 압박,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처벌 수위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사범들에게 경제 사건을 저지른 놈들에게는 엄한 처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전환 횡령사고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은행권들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처우가 되게 좋습니다. 연봉을 되게 많이 주죠. 많이 주는데도 저렇게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라는 건 저쪽 업계 자체가 사실상 건전하지 못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견물생심이라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러다 보면 계속 그러게 돼 있죠.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업계 자체가 원래 저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서 저런 것 같습니다. 또한 저 횡령을 저지르는 경제 범죄를 저지른 놈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게 문제입니다. 지금의 사법 체계를 뒤집어야 됩니다. 뜯어서 새로 고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저 불법으로 저지른 접근을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수 조치해야죠. 환수 조치. 100% 환수 조치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네 삶이 더 아마 엉망이 되어 갈 텐데요. 저렇게 은행들이 횡령사고로 손실을 보고 그러면 저걸 어디서 메꾸겠습니까? 은행들은 서민들에게서 다 뜯어냅니다. 좀 불편한 얘기인데 뭐 신용점수가 왜 그렇게 책정이 되는지, 그리고 사람들마다 대출금리를 어떻게 정하는지 뭐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부 결정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끝내버리죠. 납득하거나 이해하기 싫으면, 이해가 안 되면 아니 돈 빌리지 마. 너 말고 돈 빌릴 사람 많아. 이런 분위기죠. 결국에는 은행들의 체계가 좀 많이 가려져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참 납득이 안 되는 게 왜 은행은 한 9시쯤부터 해서 왜 한 4시 반? 5시? 뭐 이 정도까지만 근무하고 끝내는 걸까요? 24시간 영업은 불가능한 걸까요? 왜 사람들이 은행을 이용하는데 평일에 그 근무하는 시간, 아주 낮에 되게 바쁜 시간에만 문을 열어서 왜 사람들이 불편해 할까요? 그리고 왜 최근에는 온라인 앱으로 비대면 대출을 엄청나게 늘리는 걸까요? 뭐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출을 더 활성화하고 더 사람들에게 빚지는 걸 무디게 만들려고 저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이 생각, 저 생각,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듭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거죠. 결국에는 이놈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믿을 게 없다.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자와 나옵기에 나온 대사입니다. 은행은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우산을 빌려주지만 비가 오면 우산을 가져간다라는 게 은행이라고 얘기하죠. 결국 은행이 자선사업가가 아니다라는 것. 은행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가져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다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은행을 좀 더 감시하고 좀 더 제대로 돌아가는지 아닌지를 좀 체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무너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런 은행에 어떤 신뢰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보통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은행을 불신하게 될 게 사실입니다. 어쩌면 일본처럼 이제 현금을 은행 창구에 자기 계좌에 넣는 게 아니고 자기 개별 금고에 돈을 넣어 놓는 일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참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아무도 믿지 마라. 함부로 은행도 믿지 마라. 정부도 믿지 마라. 다니고 있는 회사도 믿지 마라. 뭐 믿는 게 참 위험한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립니다. 너 왜 그렇게 사람을 못 믿고 사냐? 너 왜 그렇게 부정적이냐? 라고 얘기한 놈들도 있는데요. 그런 놈들은 그냥 가까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렇게 말하는 놈들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뭐 부의 추월 자산이 있다. 빨리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놈들. 다 저 횡령사고나 아니면 범죄 저지른 놈들하고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놈들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빨리 돈 벌 수 있는 길 없습니다. 아주 극소수 0.001%에 해당되는 사례를 가지고 와서 너도 할 수 있어. 나한테 돈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들의 시나리오죠. 잘 모르는 어린 모르는 욕심 많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거기에 걸려드는 거죠. 나이 들고 세상의 모진 세파에 당해보고 넘어져보고 이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사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함부로 뭔가를 쉽게 얻으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잔머리 굴리면 세상이 다 모를까요? 다 압니다. 다 안다고요. 내가 세체의 혀로 막 이렇게 사람들 속이면 사람들이 다 썩는 것 같잖아요. 한꺼풀 까보면 더 압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습지 않다라는 걸. 은행들의 끊이지 않는 횡령사고가 있는 이유는 결국 뭐다? 내부에서 썩었다. 내부가 썩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인생들입니다. 삶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금융사 CEO에게 경각심을 높여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건 뭐냐? 결국에는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라는 거.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라는 거. 회사도 이제 잘 안 된다라는 거. 결국에는 순환 근무를 정착시켜야 되죠. 막 결국에는 뭐 앞으로 또 이런 데도 계속 벌어질 겁니다. 왜겠습니까?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계속되는 일이다라는 거죠. 안 바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저런 부정부패, 저런 비리들이 사라지면 좋겠지만 잘 안 사라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밖에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함부로 뭔가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욕심부려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은행꾼들의 은행을 절대로 은행을 돈 빌리는 곳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뭡니까? 은행을 통해서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